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보어의 원자 모형 파트 자체가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숙제로 내드린다. 그래서 지금 좀 촬영하고 있고요. 이 겨울방학 때 보통 한 번 정도는 수업을 다들 들은 상태라서 개념 서머리하고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할 건데, 혹시나 이제 뭐좀 정석적인 처음부터 개념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처음 듣는다랄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영상 요청하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좀 능동적으로 그렇게 챙겨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갈게요. 요거는 간혹 이제 제 옛날 헬릭스 교재 젠 1, 2라고 하는 1, 2세대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재로 보셔도 된다 해서 목차 좀 넣어놨고요. 대단원 2단원에 동위원소 이후의 보어의 원자 모형 파트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필기할 게 있으면 조금씩 해 나가시면 되고, 결국은 문제 푸는 방법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크게 필기할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기본적으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수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소 방정관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항상 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 것. 왜 불연속적인 선이 나타날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등장을 한 거죠. 그 이유,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고 있을 때 무분별하게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원자핵 주변에 특정한 궤도만을 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각각의 궤도는 허용된 궤도로서 전자는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고, 각각의 궤도가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데 그게 위치 에너지에 준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걸 특정 에너지 준위의 궤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고전화학에서 이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결국은 기체방정관에 수소를 넣어놓고 실험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에너지만을 방출하는데 그 이유가 뭐고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고 요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 일단 준위라는 표현은 위치 에너지에 준한다라는 뜻으로 원자핵을 기준 면으로 했을 때 원자핵에 가까우면 안정한,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진다, 이런 뜻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원자핵에 가까운 게 안정이고 에너지는 작은 거죠.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지고 에너지가 커진다. 그러니까 높은 층에 있는 사람이 더 불안정해 보이고 위치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 뜻이고. 그래서 각각의 껍질이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편의상 이걸 1, 얘를 2, 다시 얘를 10 정도로 할까? 세 번째 껍질을 21, 네 번째 무한대 껍질을 1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결국 불연속적인 선, 불연속적인 에너지만을 방출하는 이유가, 방출할 수 있는 케이스를 보면 에너지 1, 2, 3 이런 거는 결코 방출될 수 없어요. 뭐가 방출되냐?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10인데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1이니까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가는 과정에서 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9만큼 방출할 수 있는 거죠. 또 뭐 있어? 세 번째에서 지금 두 번째 껍질로 갈 때 에너지 11의 차이만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갈 때 20만큼 방출할 수 있고요. 그죠? 가장 멀리 있는 껍질에서 세 번째 껍질로 간다라고 하면 79가 나올 거고, 또 90이 나올 수 있고 99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에너지 D를 이렇게 갖다 놨다, 스펙트럼을 검출한다라고 했을 땐 에너지 1, 2, 3, 4, 5, 6, 7 계속 안 나오다가 9에서 한번 띡 찍히고 11에서 띡, 20에서 79에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D가 찍히더라 라는 겁니다. 결국은 불연속적인 선이 나오는 이유는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특정한 에너지를 갖는 껍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내용 챙기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는 어떻게 정의가 될까라고 했을 때 사실은 무수히 많은 빛들을 조사하고요. 그 빛들의 파장 영역으로부터 모든 빛을 에너지로 환산을 합니다. 근데 환산 공식에 에너지는 람다분의 hc 이런 게 있어서 숫자를 대입함으로써 각
빛의 에너지를 찾아내요. 근데 실제 방금 봤던 대로 스펙트럼에 찍힌 선들은 껍질의 에너지가 아니라 껍질 간의 실제로는 에너지 차이죠. 무한히 많은 에너지의 차이로부터 각각의 껍질의 에너지가 어떻게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역으로 추정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점화식을 세운 게 n번째 껍질의 에너지, 발머식이라고 하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볼이다 라고 하는 식이에요. 일단 이걸 해석하는 방법, 이 n은 당연하겠죠. n번째 껍질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이 원 이렇게 썼어. 이게 의미하는 건 뭐야?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리고 뒤에 per 몰이 나오는데 이건 전자 1몰당이라는 뜻입니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1몰을 기준으로 세웠다는 거. 오케이? 근데 에너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칼라량으로서 방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데 이게 의미하는 건 방향이 아니라 뭐뭐만큼 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n제곱분의 어쩌고는 단순히 숫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n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312kJ/몰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걸 해석해보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전자 1몰당 1312kJ만큼 안정하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를 봤을 때 뭐뭐만큼 안정하다라고 한다는 건 뭐뭐보다 안정하다.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을 세우는 게 무한대 껍질입니다.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이라고 했을 때 n자리에 무한대 대입하면 분모가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전체 값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에너지의 부호의 의미를 한번 써보면 에너지는 플러스 부호를 가질 때 불안정하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면 안정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에너지가 예를 들어 플러스 100이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뭐예요? 100만큼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이래. 100만큼 안정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에너지가 0이라는 건 불안정한 것도 아니고 안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상이라는 거예요. 원자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즉 원자핵의 전자가 귀속되어 있지 않다, 제거된 전자를 의미하고요. 이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 기준이 되는 건 자유전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발머식을 해석할 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전자 1몰당 1312kJ만큼 안정하다. 자유전자로 있을 때보다. 결국 수소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1몰 들어가면 자유전자로 있을 때보다 1312kJ만큼 안정해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발머식의 해석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읽어보면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낮다.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각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의 크기 해서 K 엘레멘 문자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현대 원자 모형 해서 아시겠죠? 주양자수,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의 K 껍질, 두 번째는 L, 세 번째 M, 네 번째는 N 껍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놨습니다. 이때 이 몇 번째 껍질이냐라고 하는 정보를 주는 이 N 값을 주양자수라고 하죠. 됐나요? 첫 번째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는 L 껍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N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N 제곱분의 1312 이 분수 값은 작아질 건데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토탈 전체 값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N이 커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게 된다. 주양자수가 클수록 불안정하다. 같은 말, 작을수록 에너지가 낮고 안정하다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좀 중요한데 문장 자체를 뭐 외운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두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 쉽게 얘기하면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간격이 줄어듭니다. 자, n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내가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라고 해볼게. 치환을 한 거야. 그랬을 때 무한대 껍질은 에너지가 몇일까? n자리에 무한대 대입하면 전체 값은 0이 되겠죠. 에너지 0이고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몇이 될까? n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k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근데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어디에 위치할까라고 했을 때 n자리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k예요. 그러니까 0과 마이너스 k의 중간값은 마이너스 2분의 k고요. 마이너스 4분의 k는 이것보다 위쪽에 여기에 가까워야 되는 거지. 전체를 4등분 했을 때 그 중에 한 칸, 이 위쪽에 찍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인정하시죠? 이게 의미하는 것. 자, 첫 번째 껍질부터 무한대 껍질까지의 이 전체 에너지 격차는 0과 마이너스 k니까 k입니다. 첫 번째부터 무한대 껍질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k야.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딱 한 칸 차이만 보더라도 이게 몇이죠? 차이가 4분의 3k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두 번째 껍질부터 무한대 껍질을 다 더해야 4분의 1k밖에 안 된다는 거. 결국 전체를 내가 1로 봤을 때 첫 번째와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를 전체값 1로 보면 첫 번째 껍질과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만 하더라도 이게 전체의 75%고 두 번째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한 게 전체의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개념은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하는 한 칸 차이만 하더라도 전체의 75%라는 건 주양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껍질 사이의 에너지 격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게 n자리에 3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9분의 k가 될 거고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차이보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는 현격히 줄어드는 거죠. 근데 n자리에 4 대입해서 한 번 더 풀어보면 4와 3 차이는 더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두 전자 껍질 사이의 에너지 격차는 줄어들고 간격이 줄어든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이 파트가 문제풀이를 위해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 더 높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 껍질로 이동할 때, 안쪽 껍질에서 바깥 껍질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커질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에서 100이 된다라고 하면 90만큼 커지는 만큼 흡수해야 되는 거죠. 안에서 밖으로 갈 땐 흡수,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올 때는 방출하게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변화량을 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 되는 거죠.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면 된다. 그래서 정석적으로 하는 방법은 n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mol이니까 n자리에 각각 대입하면서 쭉 풀어 나가시면 돼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과정을 보면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갈 때 에너지 변화량은 몇이냐? 나중 빼기 처음이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주면 될 거고 n자리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 빼기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0입니다. 요걸 계산해도 되는데 1312는 결국 나중에 가서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러니까 치환이 가능한 애기 때문에 요식 자체를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kJmol이라고 하는 식으로 바꿔서 풀어주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주면 될 건데 마이너스 k에서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k를 붙이면 더 단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계산법, 제가 이제 현빈법이라고 하는 거긴 한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래요. 네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어. 분명한 건 두 번째 껍질에서 네 번째 껍질로 갈 때는 흡수할 거고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는 방출할 건데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이나 에너지의 크기나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껍질 간의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2에서 4로 가든 4에서 2로 가든 나는 에너지는 빠르게 계산하고 나중에 부호 판단은 흡수냐 방출이냐로부터 결정을 쉽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에너지에서 플러스 부호는 불안정, 마이너스 부호는 안정이었습니다. 에너지 변화량에서는요, 플러스 부호가 흡수고요, 마이너스 부호가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방출의 의미를 갖는다. 오케이? 안에서 밖으로 갈 때는 플러스를 박아주면 되고 밖에서 안으로 올 때는 마이너스를 박아주면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현빈법 살려보면서 해보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제곱분의 1. 네?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고 K 붙이고 숫자 커진 플러스 작아진 마이너스 이런 것들 해볼게요. 이거 제곱분의 1 몇이야? 이거 제곱분의 1 몇이야? 1이야.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 숫자 몇이야? 4분의 3이야. 이때 K를 붙여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가는 거니까 밖에서 안으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박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것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2에서 1로 숫자 작아졌죠. 마이너스 박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 더 해보겠습니다. 3 제곱분의 1 9분의 1 제곱분의 1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면 숫자는 9분의 8이 나올 거고 K 붙이고 밖에서 안으로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숫자가 작아졌잖아 지금. 그럼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9분의 8K만큼 방출한다라는 뜻이죠.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그냥 빼면 36분의 5에 K 붙이고 숫자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이제는 납득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면 16분의 3이고 K 붙이고 숫자가 지금 커지고 있죠. 플러스 이때는 안에서 밖으로 가니까 흡수한다 라는 의미를 살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에서의 쉬운 계산법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어서 수소원자의 선스펙트럼 계열, 영역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다들 아시죠? 다음 페이지에 정리 좀 해놨으니까 넘어가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계열의 빛이 나오냐, 어떤 영역의 빛이 나오냐라고 했을 땐 중요한 포인트가 항상 방출 기준이라는 거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일단 몇에서 떨어질진 모르지만 2 이상에서 1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은 라이먼 계열의 빛이다. 그리고 그때 방출된 빛은 자외선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 3 이상에서 2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은 발머 계열의 빛이고 이때 방출되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도 나오고 자외선 영역도 나온다.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나온다. 근데 6 이하에서 떨어지면 이제 가시광선이 나오고 6보다 큰 껍질에서 떨어지면 자외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런 식으로 6 이하에서 2로 떨어질 때 가시광선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7, 8, 9에서 무한대까지 가면 여기에서 2로 떨어질 땐 자외선 영역의 빛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로 떨어지는 거니까 이 빛들은 모두 발머 계열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생 계열 4 이상에서 3으로 떨어질 때 방출되는 빛은 파생 계열이고 적외선 영역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4에서 2로 갈 때는 무슨 계열이냐 2로 가니까 발머 계열 어떤 영역의 빛이냐 가시광선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방출 기준이라고 얘기했던 건 1에서 3으로 갈 때는 어떤 영역의 빛을 방출하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일단 안에서 밖으로 가는 거니까 방출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죠. 이때는 흡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계열의 빛, 어떤 영역의 빛을 흡수하냐라고 했을 땐 세 번째로 가니까 파생 계열이다. 요렇게 고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출 기준이라고 하는 건 1에서 3으로 갈 때는 흡수 잔후,
방출로 생각하면 3에서 1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흡수하는 에너지는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고 결국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방출 기준으로 바꿔서 얘는 3에서 1로 갈 때 1로 가는 거니까 라이먼 계열의 빛이죠. 그리고 라이먼 계열은 100% 자외선 영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에서 3으로 갈 땐 라이먼 계열의 빛을 흡수한다. 자외선 영역의 빛을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를 할 때는 방출 기준으로 1로 가는구나. 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스펙트럼 문제를 풀 때 어떤 유형을 좀 정리해 놨는데 일단 왼쪽 거는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선 4개짜리 유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뭐 라이먼, 발머, 파센 계열에 해당할 수 있는 선이 여러 개 찍혀 있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4개짜리 유형과 여러 개짜리 유형이 있다. 여러 개는 라이먼으로, 발머로, 파센으로 다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좋습니다. 일단 선 4개짜리 유형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보편적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하게끔 그림을 나타내요. 물론 이거를 뒤집어서 왼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치를 좀 까보면 요 사이의 간격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파장이 늘어나는 쪽으로, 파장이 증가하는 쪽으로 간격이 증가한다.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파장과 간격이 같이 간다는 것. 오케이? 그리고 파장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반비례하기 때문에 반대쪽이 에너지가 증가하는, 그리고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해서 진동수가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그럼 결국 이걸 오른쪽에 같이 표현해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간격은 늘어나면서 에너지는 감소하고요. 진동수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에 대해서 이 4가지 물리량들의 관계를 외우고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이 증가하면 간격이 늘어나고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는 쪽이 진동수가 작아지는 쪽이다. 이 4가지 물리량을 연결지어서 좀 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선 4개짜리 유형으로서 가시광선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가시광선 영역은 400나노미터부터 750나노미터 수준으로 정의가 됩니다. 요 사이에 찍히면 가시광선인 거예요. 가시광선이 나오려면 일단 발머 계열 중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4종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발머 계열 중에 가시광선이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이렇게 4가지니까 가시광선 영역에 찍힐 수 있는 선이 결국은 4개다. 그래서 이걸 선 4개짜리 유형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중에 각각의 빛이 어떤 변화를 지정하냐, 특정하냐라고 했을 때 생각해보면 일단 주양자 수가 2로 떨어져야 돼. 근데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가 있을 거거든. 생각해봐. 3에서 2는 이만큼 방출하죠. 4에서 2는 이만큼 방출하고 5에서 2, 6에서 2입니다. 결국 3에서 2가 이 안에서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는 에너지가 가장 작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에너지를 방출할 거라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다니까 에너지는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이 가장 오른쪽에 찍혀 있을 건데 그게 3에서 2라는 것. 그래서 이 빛이 3에서 2로 갈 때 방출된 빛, 그 빛의 파장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매칭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파장이 짧은 건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거니까 4에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5에서 2가 될 거고 그 다음 6에서 2 이렇게 각각의 선을 몇에서 몇인지 특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괜찮나요? 좋습니다. 다음 오른쪽 그림 보시면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나와 있는데 일단 라이먼 계열은 1로 떨어져야 돼. 근데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에서 무한대에서 1까지 있는 거죠. 결국 이 안에는 선이 무한대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특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라이먼 계열 중에서 일단 이 그림을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파장이 증가하는 쪽이라는 거고 그 말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빛이 각각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변화라는 겁니다. 그럼 라이먼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작은 변화는 2에서 1이 되겠죠. 근데 방금 왼쪽에 가시광선 유형에서 했던 것처럼 3에서 2, 4에서 2 이런 형태로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5에서 2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선이 몇 개 있으니까? 무한대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2에서 1 옆에가 3에서 1이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선이 여러 개 찍힌 이런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전체를 얘기할 때는 파장이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것,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 요것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짧은 이건 무한대에서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게 몇인지는 언급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발머 계열도 해보면 발머는 일단 2로 가줘야 돼. 근데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쭉쭉쭉 해서 무한대에서 2까지를 모두 발머 계열이라고 하고 그 중에 파장이 가장 긴, 같은 말, 에너지는 가장 작은 그 빛이 3에서 2죠. 근데 옆에 얘기했던 대로 가시광선의 4에서 2다 라고 했던 거랑 같이 가면 안 된다. 이거는 4에서 2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파장이 가장 짧은 이것이 무한대에서 2다 라는 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좀 적용해 볼 테니까 개념의 문풀화를 여러분도 같이 좀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갈게요. 반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2주차 혹은 3주차에 그 테스트지 좀 드렸던 게 있어요. 거기에 5번부터 10번까지가 보어 원자 모형 문제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간지 중에 일부 문제가 보어 원자 모형에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번 다음은 수소 원자에서 라는 표현. 그리고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전자 전이 과정이 나와 있으면 이게 보어 원자 모형에서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일단 1번의 전자 전이는 4에서 1, 2는 3에서 2, 3은 5에서 2고 4는 2에서 1이죠. 좋습니다. 기억 전자전이 1은 자외선 영역에 빛이 방출되냐라고 했을 때 1로 가니까 라이먼 계열이면서 자외선 영역에 빛이 나온다. 지식형으로 맞는 보기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니은 파장이 가장 긴 빛을 방출하는 케이스가 뭐냐. 파장이 가장 긴 건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니까 에너지가 가장 작은 변화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했지만 무한대 껍질과 첫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를 100%라고 했을 때 두 번째 껍질과 첫 번째 껍질 사이에 이 변화가 75%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1을 끼고 있으면 가장 작다 이런 표현을 쓰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2에서 1을 포함한 1과 4는 절대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비교 대상은 2와 3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2 중에 에너지는 뭐가 더 작아? 2가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2 중에 가장 작은 건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방출되는 빛의 크기 3은 5에서 2고 앞에서 연습했던 걸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100분의 21에 K 붙이고 숫자 작아졌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이만큼을 방출한다는 뜻이죠. 결국 방출하는 빛에너지의 크기는 요게 될 겁니다. 그 다음 4번의 전자전이는 2에서 1이고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앞에서 뒤를 빼든 뒤에서 앞을 빼든 그냥 빼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박아줄 수 있다. 그래서 통분하면 4가 크다라고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얘도 풀고 보면 이제 할 필요가 없었던 게 5에서 2, 2에서 1을 비교하라고 했는데 2에서 1은요. 무한대에서 2를 다 더한 것보다도 3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더해서 3배를 쳐도 얘와 같기 때문에 5에서 2보다는 얘가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정성적으로도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오케이, 다음 문제로 갑시다. 이어서 6번이고 수소원자의 에너지 준위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를 나타낸다. 1번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A가 짧냐 같은 말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하니까 에너지가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A는 2에서 1이고요. B는 3에서 1이죠.
그러니까 둘 다 2에서 1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얘는 이게 추가가 된 거니까 아무리 작은 차이라도 추가가 됐으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A가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파장이 길다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가 될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A, B의 에너지 차이와 C, D의 에너지 차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잘 보면 A는 2에서 1, B는 3에서 1입니다. 그럼 이 둘의 에너지 차이는 3에서 2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3에서 2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와 B의 차이, A는 2에서 1이고 B는 3에서 1이니까 이 둘의 차이는 3에서 2다. CD도 마찬가지 같은 논리로 생각해보면 C는 3에서 2고 D는 4에서 2니까 이 둘의 차이는 4에서 3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둘의 차이를 봤는데 정량적으로 비교한다라고 하면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36분의 5에 K 붙이고 마이너스 이만큼 방출하는구나.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16 곱하기 9분의 7에 K 붙이고 마이너스 박아줄 수 있어요. 대소관계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개념 정리할 때 했던 게 뭐냐면 주양자 수가 커질수록 이웃한 껍질 간의 에너지 간격이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얘기했었어. 1에서 2, 요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고 그 다음 2와 3의 차이, 이게 그 다음으로 클 거고요. 4에서 3의 차이, 이게 그 다음으로 클 겁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간격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에서 2 차이가 무조건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3번 A와 B의 에너지 차이는 C와 같냐? A, B의 에너지 차이는 방금 얘기한 대로 3에서 2가 될 거고요. C는 3에서 2로 가고 있는 거니까 같다, 맞다. 4번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나오려면 일단 2로 가는 발머 계열 중에서 3, 4, 5, 6만 가능한 거죠. B와 C는 일단 B는 1로 가고 있으니까 무조건 자외선 나올 겁니다. 틀리고 C, D는 맞겠죠. 3에서 2, 4에서 2니까. 그래서 C와 D라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마지막 5번. 바닥 상태인 수소 원자의 전자는 저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없냐. 2분의 K를 흡수할 수 없다라는 건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껍질 간의 전자전이 시에는 각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 정확하게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됩니다. 첫 번째를 1, 두 번째 10, 세 번째를 뭐 100이라고 해볼게. 100이라고. 이때 1과 10의 차이니까 9만큼만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8도 흡수할 수 없고요. 11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만 흡수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0이고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K예요. 괜찮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K입니다.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K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의 크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간의 전자전이 시에 4분의 3K, 4분의 3 곱하기 1312 이거는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 9분의 8K 이건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차이 36분의 5K 이거는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한대와 첫 번째 차이 K 이건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한대와 두 번째의 차이 4분의 K 이런 것들은 결국 흡수하거나 방출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에너지 조합을 하더라도 2분의 K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린 보기다 이렇게 골라주는 문제였습니다. 좋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7번이고요. 주양자 수가 4 이하인 전자 껍질에서 수소 원자의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모든 스펙트럼을 나타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주양자 수가 각각 1, 2, 3, 4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방출되는 모든 스펙트럼을 나타냈대요. 그럼 방출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냐?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이라고 하는 라이먼 계열 3개가 있고 3에서 2, 4에서 2 두 가지 발머 계열이 있고 4에서 3 한 가지의 파생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 이하에서 방출될 수 있는 경우는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그 6개의 선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잘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간격이 어떻게 돼? 늘어나고 있어. 그 말은 파장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장 정보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내가 이 오른쪽이 파장이라는 것 찾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간격으로부터. 그럼 오른쪽이 파장이 크다. 같은 말, 에너지는 작다가 되는 거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에너지가 가장 작은 변화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2에서 1은 절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라이먼 계열의 에너지, 라이먼 계열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보다 발머 계열의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더 작습니다. 절대 라이먼과 발머는 역전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발머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것보다 팟센 계열 중에 에너지가 가장 큰 게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 안 일어나요. 라이먼, 발머, 팟센은 겹치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건 보자마자 팟센 계열의 4에서 3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마리 찍혀 있는 건 발머 계열인데 그 중에 작은 건 3에서 2, 그나마 큰 건 4에서 2가 되겠죠. 그리고 라이먼 계열 3개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작은 건 2에서 1이 될 거고, C죠, C. 그 다음은 3에서 1, 마지막 4에서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때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줄 수 있으면 된다. 기억, A의 에너지와 C의 에너지의 비를 물어봤어. A는 4에서 1이야. C는 어디죠? 2에서 1이야.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16분의 5에 K 붙이고 마이너스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4분의 3에 K 붙이고 마이너스일 겁니다. 결국 이 에너지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16분의 5 대 4분의 3이죠. 약분해주면 5 대 3, 4, 12 이렇게 맞나요? 4, 5 뭐야? 뭐가 잘못됐지? 4, 5, 20대 맞네. 48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그러니까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같으면 영상 편집하고 뭐 다시 찍었겠지만 지금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 16분의 15입니다. 그래서 4 해주면 15 대 3, 4, 12가 될 거고 3으로 약분되네. 5 대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기억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3에서 1이냐? 맞다. 처음에 특정해놨고 마지막 디귿, D에서 방출하는 빛은 자외선으로 라이먼 계열에 해당하냐? D는 3에서 2로 가니까 발머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쵸? 3에서 2로 가니까 가시광선이 될 겁니다. 7보다 큰 숫자에서 떨어져야 자외선이 나올 수 있고 6 이하에서는 항상 가시광선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보기 답 기억 니은 골라주면 된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8번이고 수소원자의 가시광선 영역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선 4개짜리 유형이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그 중에 아래로 갈수록 지금 간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아래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게 나타냈구나. 같은 말, 에너지는 작은 쪽이다. 그래서 파장이 가장 긴,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은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특정해주면 되는 거죠. 기억,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 물어보고 있는데 A는 일단 2에서 1이고요. B는 4에서 2네요. C는 4에서 3입니다. 2에서 1과 4에서 2 절대 같을 수가 없죠. 틀린 보기고 대소관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니은, C 정량적으로 계산해 보셔도 돼요.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4분의 3에 K 붙이고 마이너스 제곱분의 1 아셨죠? 니은, C에서 방출된 빛의 파장은 니은의 파장보다 크냐? C는 4에서 3이야. 적외선이야. 니은은 4에서 2야.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보다 적외선은 파장이 긴 쪽이죠. 왜?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래서 파장이 크다.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B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의 크기 B는 4에서 2죠. 16분의 1에 4분의 1, 16분의 3에 K 붙이고 마이너스 될 거고요. C에서 방출하는 것 4에서 3입니다. 16분의 1, 9분의 1, 16 곱하기 9분의 7, K 이렇게 될 거예요. 크기가 몇 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통분 이렇게 해주면 16 곱하기 9분의 27대 7이죠. 27이 7에 7분의 27배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죠? 니은 디귿 골라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9번.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에서 각 선의 색깔을 나타낸 것이거든. 발머 계열에서 빨강은 가장 긴 파장을 나타낸다. 얘는 발머 계열이라고 나왔으니까 선 여러 개짜리 유형인데 그 중에서 가시광선 4개는 특정해 준 겁니다. 그죠? 그래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계속 했던 거니까 그대로 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선 4개짜리 유형인 거예요. 가시광선으로 나온 거니까. 기억, 보라에 해당하는 것 6에서 2니까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36분의 8K가 되는 거죠. 약분하면 4로 되네. 428에 49, 36. 9분의 2K다 맞다. 그 다음 니은 5에서 2로 갈 때 5에서 2는 지금 파랑빛을 특정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 초록은 4에서 2여야 된다. 디귿 2s 오비탈에 전자가 있는 수소 원자에 빨강빛을 쪼여주면 3으로 가냐. 지금 주양자 수가 각각 3, 2, 1에서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갈 때 빨강 빛이 방출된다는 겁니다. 근데 2s 오비탈에 있는 근데 수소 원자의 경우에는 2s랑 2p의 에너지가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 빛에 빨강에 해당하는 빛, 이 빛을 쪼여주면 당연히 3으로 들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3인 오비탈로 전이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어와 현대 원자 모형을 연결지은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네요. 그래서 잘 챙겨두시고 마지막 10번 가겠습니다. 전자전이 A부터 E 나와 있고 오른쪽 봤을 때 가시광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격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밑에 이런 숫자 정보가 나와 있지 않더라도 파장이 증가하는 쪽이구나. 같은 말 에너지가 작아지는 진동수가 작아지는 쪽이다 라고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 4개는 특정하고 시작이었으니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억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것 656 나노미터는 3에서 2네요 지금. D에 해당하냐. D는 전이 3이고 후가 2니까 3에서 2 맞다. 매칭해주는 문제고 니은 A와 E에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비 A는 1에서 4로 가니까 흡수할 겁니다.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16분의 15K만큼 흡수할 거고요. E는 4에서 2네요. 제곱분의 1, 제곱분의 1 16분의 3K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비가 5대 1이다. 맞는 보기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의 파장을 비교해라 라고 했다면 파장은 에너지의 반비례하니까 에너지가 5대 1이면 파장비는 1대 5입니다. 단순 반비례예요. 디귿 B에서 흡수하는 빛의 파장 B는 2에서 3이고요. D에서 방출하는 빛의 파장 3에서 2입니다. 껍질 간의 에너지 차이가 지금 똑같기 때문에 흡수와 방출이라는 사건이 다른 것뿐이지 크기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동일하니까 파장도 동일하다. 같다라고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다. 답 기억 니은 내주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보호 원장을 이 정도 정리해 둘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 좀 많이 해두시고 혹시나 문제 풀다가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개별적으로 다시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끝.